안녕하세요. 수수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다면 집중력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거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교육개발센터 그리고 대형 학원에서 학습과 관련된 주제로는 대략 한 200명 정도 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했던 주제가 집중력 저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집중이 낮아지고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 향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어떤 식으로 집중력이 낮아지는지 그 유형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의 대표적인 집중력 저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한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째, 타임머신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자꾸만 시간여행을 떠나서 집중력이 낮아지는 유형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미래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국어 지문 읽다가 뭔가 어떤 내용에서 딱 삘을 받으면 그 시간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지문에 바나나가 나왔으면 내가 그저께 먹은 바나나를 떠올리기도 하고, 뭐 나중에 뭐 수능 끝나면 뭐 하지? 막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걱정 불안 유형입니다. 이 걱정 불안 유형은 타임머신 유형처럼 다른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특히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유형이에요. 사실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성적이 수치화되고 다른 사람들의 성적과 비교가 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서 집중력까지 이제 낮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물화일체 유형. 여기서 물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과 내가 일체가 되어버려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이 낮아지는 거죠. 괜히 찔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유형이 진짜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넷째, 신데렐라 유형입니다. 12시만 되면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신데렐라처럼 이 유형의 친구들은 특정 시간만 되면 졸리대요. 예를 들어 점심 먹은 뒤처럼 뭐 특정 시간만 되면 잠이 쏟아져 내려서 집중이 불가한, 마치 저주에 걸린 것처럼 그런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방미인 유형. 솔직히 말하면 주의산만 유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게 너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자꾸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이제 집중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이제 5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유형들이 그렇다면 집중력이 낮아지게 되는 공통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약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동기가 낮아져서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졌거나 나약해서 집중력이 낮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와 집중에 총량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의 싸움을 하다 보면 당연히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중력이 약해진 거에 대해서 절대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목표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다시 이 집중력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봅시다. 자, 첫째, 일단 내가 무엇 때문에 집중력이 낮아지는지 그 방해 요인을 명확히 찾아야 해요. 방금 이야기한 5가지 집중력 저하 유형 중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고민해보면서 아마 내 집중력 방해 요인을 찾으셨을 거예요. 딴 생각, 불안한 생각, 핸드폰, 친구 등등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이 나의 집중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둘째,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딴 생각을 평가하고 그만두기.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 대부분이 이제 딴 생각, 잡생각 때문에 집중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딴 생각은 되게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공부할 때 많이 떠오르고,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자연스레 집중력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계속 되뇌이고 확인하면 나중에는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될 부정적인 감정도 함께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더욱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내 생각을 재빠르게 평가해 주세요. 평가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나의 생각이 현실적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본래 가만히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막 과거 아니면 미래 계속 막 슉슉 가버려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기도 하고 미래에 있을 것 같은 일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꾸만 나의 생각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기 힘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공부하는 행동, 해야 하는 행동도 조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하고 둘째로는 이제 현실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나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이 나의 생각이 현실성이나 유익성에서 하나라도 X라고 평가된다면 그 다음에는 즉시 스스로 스탑 아니면 그만이라고 외쳐주세요. 물론 학교나 학원 독서실 이런 조용한 곳에서 크게 외치면 너무 인싸가 되겠죠.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라도 스탑 그만이라고 외쳐주세요. 물론 처음에는 입 밖으로 소리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기존에 있던 생각을 스탑이라고 스스로 명령을 내려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존의 생각을 내가 다시 집중해야 할 것으로 대체시켜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 아주 짧은 시간 계획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타임 어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해야 할 구체적인 양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현재 시간이 2시이고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재빠르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2시에서 2시 10분까지 수학 2문제 풀기.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제한을 걸어주고 그동안 해야 할 거를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해주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 타임 어택을 반복해서 만들어 주다 보면은 몰입도도 그리고 뿌듯함도 같이 함께 높아질 거예요. 넷째, 의지와 더불어 환경적인 변화도 실제적으로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의지로만 하는 건 내 의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학습 전략 중에 환경 관리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 전략은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내가 공부하는 장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관리해야 할 환경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유혹에 빠지는 요즘의 환경은 핸드폰인 것 같아요. SNS, 너튜브 등등 재밌는 게 너무 많고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알고리즘이 딱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의지적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금 기능이 있는 어플을 깔아서 핸드폰 사용 시간에 제한을 주던지, 이건 제가 상담했던 학생이 알려줬던 건데 금욕상자라는 아주 정말 효과적인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 타이머 자물쇠가 달려있어서 해당 시간에는 오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자인데 이렇게 핸드폰을 가둬놓는 거죠.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플이나 금욕상자 외에도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그 신데렐라 유형 있잖아요. 어떤 시간대만 되면 졸리는 그런 저주가 걸린, 얘는 진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딱 2번만 그 루트를 극복해 보세요. 일어나서 공부하던 아니면 잠이 덜 오는 과목을 공부하던 인강을 듣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루트를 깨야 해요. 여러분 진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몇 번 극복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저주가 풀려 있을 거예요.
자, 5번째.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아서 이거저거 왔다 갔다 하느라 집중이 안 되었던 유형. 팔방미인 유형에게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들에게는 우선순위가 꼭 있어야 해요. 막 꼼꼼히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건 이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매우 간단하게 우선순위 정도는 꼭 세워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 첫째, 일단 오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 6시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고, 다음에는 과목별로 해야 할 것들을 쭉 리스트업 하세요. 그 다음에 이들 중 진짜 오늘 꼭 무조건 해야 하는 항목에 A라고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A 항목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가늠해 보고, 시간이 가능할 것 같으면 다른 항목에 B라고 체크해 주세요. A 체크한 항목에서도 만약 순서를 정해주고 싶다면 순서를 정해줘도 되는데,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순서 정하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꼭 지켜야 할 거는, 공부하다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갑자기 다른 공부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꼭 한번 노력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반복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쓰다 보면 내 마음도 지치지만 당연히 내 몸도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 체력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거를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건데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기가 되게 쉽거든요. 우선 잘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영양분 골고루 먹고, 인스턴트 음식은 너무 자주는 노노.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도 집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 생선, 계란, 시금치 등등 집중력에 좋은 음식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세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나에게 효과적인, 나에게 좀 잘 맞는 보충제를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고3 때는 흑마늘즙이 뭔가 힘이 잘 나서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되게 다양하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라도 신경 써서 꼭 해주세요. 요즘에 너튜브에 자투리 운동 영상 엄청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잘 자는 거. 잘 자는 거는 이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 각성된 내 뇌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30분 전, 적어도 15분 전에는 되도록 핸드폰이나 TV 이런 거 줄여주시고, 따뜻한 목욕이나 따뜻한 물 섭취해서 몸을 좀 이완시켜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기상, 그리고 취침은 체력뿐만 아니라 건강에 꼭 필수라는 것 아시죠? 마지막으로 잘 쉬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쉴 때도 푹 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내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잠시라도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아도 되니까 짧게라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고, 그리고 쉴 때는 정말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집중력이 낮아졌다는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해왔다는 증거예요. 잘 견뎌내고 계신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왕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